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시장의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인공지능 메모리 수요에 대한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했습니다. 지난 6월 24일 마이크론은 2026 회계연도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50% 급증한 414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는 시장 전망치인 358억 4천만 달러를 압도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순이익은 전년 대비 약 1,400% 폭증하면서 사상 최고의 실적을 달성했는데요. 마이크론은 다음 분기 매출 전망치를 역시 500억 달러로 상향 제시하면서 AI 메모리 시장의 강력한 성장세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실적 호조의 핵심 동력은 하이퍼스케일러 등 16개 고객사와 체결한 전략적 고객 계약인데요. 이는 2030년까지 5년간 총 1,000억 달러 규모의 메모리 구매를 보장하는 계약으로 마이크론 디램 출하량의 약 20%, 낸드 출하량의 33%를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산자의 메로트라 마이크론 최고 경영자는 고대역폭 메모리를 포함한 클라우드 메모리 부문이 137억 7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특히 메모리 공급 부족 현상이 2028년까지 점진적으로만 완화될 것이라며 향후 수년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공급자 우위가 지속될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를 했습니다. 이 마이크론의 이번 깜짝 실적은 국내 반도체 양대 산맥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AI칩 개발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됨에 따라 고성능 메모리 확보를 위한 경쟁이 특정 기업을 넘어서 메모리 3사 전체로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가 메모리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재평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HBM을 비롯한 고부가 가치 제품 공급을 통해 실적 개선세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식이 방송 중에는 지금 어떻게 변동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폭락을 해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6% 정도 좀 빠졌네요. 그렇습니까? 이 변동성이 너무 커. 네. 도대체 왜 그런 건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전문가와 함께 짧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합니다. 박근영 부장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근영입니다. 네. 매불쇼가 쉬어서 모셨던 겁니다. 혹시 또 오해하실까봐. 네, 알고 있고요. 알고 있었어요? 지난 휴방 마지막에 금요일 날 네. 방송을 했었고. 그러셨군요. 그날 제가 마지막 장표 띄워드린 거 기억하시면. 네. 글쎄요.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반도체라든지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이 좀 좋을 수 있는 것들은 지난 마지막 금요일 방송 때 좀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오늘 일단 코스피 혹시 좀 그래프가 좀 준비된 게 있습니까? 예. 6.37%. 아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변동성이 큰지는 모르겠어요. 네. 급락했다가 급등했다가 급등했다가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네, 한두 번 제가 방송을 하면서 그 V코스피라는 변동성 지표를 한번 설명드렸어요. 한번 해주셨습니다. 네. 그 부분들이 지금 95까지 올라갔어요. 처음에 변동성 지표 말씀드렸을 때가 한 70에서 80 정도까지 갔었었는데 그 변동 지표가 지금 사상 최대치 더 커졌다는 거죠. 그러면 95 정도의 변동성을 좀 환산해 보면 한 달 사이의 주가 변동폭은 약 25%가 오르락내리락 걸을 수 있다라고 이제 환산 지수가 나옵니다. 이제 기술적으로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코스피가 10,000포인트라고 하면 한 달 내에 2,500포인트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아니 이 사람이 간 떨려갖고 어떻게 삽니까? 네. 그런 변동성 지표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이제 급락을 하다 보니까 뭐 이유가 뭡니까 많이 물어보시는데 뭐 몇 가지 이유들은 좀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은 뭔가 말을 해줘야 되니까 끌어다가 쓰는 거야. 내가 이 주식 그 거래하는 앱 있잖아요. 그럼 이제 장 열리기 전에 이게 딱 거기에 보면은 그 이슈를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좀 써놔요. 그러니까 오를 걸로 예상하고 긍정의 이슈를 써놔. 앱에 그렇게 뜬다는 거죠? 뜬다고 이렇게 뭐 막 떠 종목 막 있고. 근데 막상 장 딱 열리잖아. 그 폭락해. 그럼 얼른 그것도 바꿔.
이 사람들 진짜 혼나. 그래서 뭐 어쩌라는 이야기냐면 그런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잖아요. 예전에 뭐 내가 키가 작은데 키 작은 분들은 키 큰 남자 원하고 키 크니까 내가 크니까 또 키 큰 남자 원하고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뭐 저를 뭐라 그러시려고 할 것 같은데 근데 이유는 그래도 좀 알아야 되니까 몇 가지 이제 사연을 좀 알아야 개인들도 이제 이유를 알아야지 뭐 어떻게 대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을 짧게만 좀 말씀드리면요. 짧게 부탁드립니다. 이제 보통 6월 말 정도 되면 이제 반기 리밸런싱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제 리밸런싱을 조금 조정을 합니다. 6월 달까지 이제 수익이 좀 나오면 많이 들었는데. 그것들을 좀 이제 반기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글로벌 펀드들이 이제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네. 다음 주가 29, 30 이틀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 시장은 3일 결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팔면 이틀 뒤에 이제 제가 돈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금요일이니까 아마 오늘은 일부 좀 글로벌 펀드들의 리밸런싱도 영향을 좀 있었다. 리밸런싱이 네. 차익 실현이라는 뜻이랑 좀 달라요? 아니죠. 좀- 그 차익 실현을 보기는 좀 그렇고요. 그건 좀 그렇고. 뭐 비중이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외국인들 비중이 계속 팔았잖아요. 네. 계속 팔았는데 예를 들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최근까지도 되게 많이 올랐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팔고 있는데도 한국에 대한 비중이 시가총액이 계속 올라가는 올라갈 수밖에 그런 없죠. 현상이 생긴 거죠. 아. 주가가 거기다 뭐 오르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조정한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제 한국 시장에서 최근에는 70주라 그래가지고 미국에 M7이 있으면 한국에는 70주 S7이 있다 그러거든요. 그게 뭐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물산, SK 하이닉스, SK 스퀘어, 주 SK, 뭐 삼성전기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S7이라고 하는 종목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가고 있고 그런 종목들이 전체 시가총액의 64%나 차지하니까 그 종목들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면 주가가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고 또 특히 최근에 그런 대형주가 주가들이 꽤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우리 휴방 중간에도 삼성전기가 뭐 200 몇십만 원까지 올라왔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한국 시장을 조금씩 팔고는 있어도 네. 한국 시장에 대한 지분율이 막 올라가니까요. 이제 외국계 펀드들도 이제 펀드 내에서 한국에 대한 비중을 얼마를 둬야 된다는 가이던스가 기준점이 있을 거잖아요. 기준점이 있어. 근데 그걸 자꾸 이제 초과하게 되니까 음. 기계적으로 파는 거예요. 하는 거야. 네, 그걸 이제 6월 말쯤에 한 번 정도는 하고 넘어가는데 그런 수급이 조금 오늘 좀 나왔다 해서 지금 오늘 외국인들이 한 6조 2천억 정도를 매도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매도한 다음에 네. 또 다시 또 사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 예,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좀 있고요. 네. 지금 차트 7번 정도 차트를 좀 올려주시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시장을 파는 거냐 계속 자꾸 물어보는 분들이 꽤 많아요. 외국인들이 계속 파니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7번 이 차트를 보시면 위에 차트를 보시면 노란색 실선이 보이시죠? 노란색. 자, 이거는 EWY라 그래가지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한국 시장 전체를 사는 ETF입니다. 예, 그걸 보면 5월달 접어들면서 좀 줄이는 게 확 보이시죠? 네. 이 위에 그래프 속에서 네. 노란색 실선을 보이시면 5월달 이후에 좀 많이 팔았어요. 네, 5월달 이후, 네. 5월 이후에 조금 파네요. 네, 그러니까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워낙 많이 오르니까 좀 줄여 나가는 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시장을 이것 때문에 좀 파는 건가라고 물어보는 분이 많아요. 계속 파니까 그 뭐 100 몇십 조씩 막 팔고 있으니까요. 근데 검은색 실선 보세요. 이게 확 올라가는 거. 디램에 대한 투자 금액입니다. 디램 투자 금액. 네, 외국인들 포함해서요. 디램으로 투자하는 ETF의 금액인데요. 로켓처럼 막 올라가잖아요. 이거 너무 심하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살려는 자금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와. 자금들이. 네. 야, 그러니까 심하네. EWY는 그냥 시장에 대한 리밸런싱을 하기 위해서 약간 좀 줄일 수밖에 없는 규정상 기계적인 매도가 나오는 반면 반도체를 좋아하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올려가면서 계속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네. 그런 부분을 본다면은 외국인들이 완전히 한국을 팔고 나갔다 보기에는 한국 팔고 나간다 보면 반도체 쪽도 팔고 나가야죠. 근데 반도체 쪽에 자금은 계속 들어오는 게 계속 보니까 들어와. 한국을 완전히 판 건 아니다 볼 수 그럼 어떻게 있습니다. 보면은 약간 그 기회를 준다고도 볼 수 있겠네. 기계적으로 팔 때 주가가 네. 떨어지면 그때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증권 놈들이 또 그런 소리 한다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네. 그 오늘 주가 조정의 또 원인으로 이야기되는 게
애플에 대한 이야기예요. 애플이 어제 이제 6% 정도 급락을 했는데 네. 팀쿡 CEO가 이제 이 말을 합니다. 아, 이게 100년 만에 오는 홍수 같은 일인데 메모리가 이렇게 비싼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비싼 메모리를 쓰니까 가격을 20% 올리겠다. 아,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거? 네. 그럼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니야? 우리는 좋을 수 있는데요. 그걸 이제 해석하기에 따라서 어떻게 되면 그럼 가격이 비싸면 수요가 빠지겠네? 그러진 않을 것 네.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한테 좋은 거 같은데 예. 반도체가 비싸진다는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보면 뭐 애플은 갑 오브 갑이었잖아요. 네. 엄청나게 압박을 해가지고 가격을 막 후려쳐서 가져가던 갑 오브 갑이고. 네네. 그래서 이제 애플이 이렇게 갑자기 100년 만에 홍수라는 표현을 쓰면서 팀쿡이 약간 화난 표정을 지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이크론이 어제는 급등을 했는데 마이크론 CEO가 이 말을 합니다. 애플, 니네가 문제였어, 사실은. 왜냐, 애플은 엄청나게 가격 압박을 해서 이제 반도체 가격이 엄청나게 안 좋고 막 업체들이, 반도체 업체들이 막 적자날 때는 장기 공급 계약으로 계약을 확 해가지고 갑 오브 갑이니까 우리가 안 사주면 니네 죽을 거잖아. 우리가 대용으로 사줄게 해서 장기 공급 계약 확 해가지고 낮은 가격으로 갑질을 했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제 수익성 재밌네. 싸게 사와서. 네. 근데 이번에 마이크론 실적을 보니까요. 네. 이익률이 85% 나왔어요. 예? 예상은 몇 %였어요? 뭐 지난 분기에 70% 중반이었으니까 네. 그때 피크론이 나왔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네. 영업 이익률이 85%라고. 네네. 아니 그냥 뭐 공기 팔아요? 이제 뭐 100원 주고 팔면 85가 이제 수익이죠. 와. 근데요, 그게 마이크론이 다음 분기는 더 올라간다 그랬어요. 이익률이 예. 85% 맞아요? 이거 네, 오류 네.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니 뭐 수돗물 팔아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와. 이제 논란이 되니까 이제 팀쿡 CEO가 이제 열받아서 이제 야 이건 메모리 애들이 이렇게 올려갖고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린다. 막 이렇게 화를 좀 내니까 마이크론 CEO가 그거죠. 우리 어려울 때 니네가 물건 싹쓸이 해가지고 갑질하면서 가져갔지 않냐. 근데 그렇게 가져갔는데 우리는 그때 너무 힘들어서 증설을 못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단이 난 거다라고 재밌다. 마이크론 CEO가 애플의 팀쿡을 딱 저격을 해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증설을 못했으니까 지금 공급이 수요가 AI 때문에 이렇게 폭발을 하는데 야 공급 물량 없으면 당연히 비싸지는 거지. 이걸 누구한테 뭐라 그러냐? 네가 그래서 그런 거야. 니네들 때문이야. 이렇게 통쾌하네. 반박을 했죠. 좀 통쾌합니다. 네. 예. 이제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본질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제 이익률이 85%안 믿어지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더 올라갈 수가 있을까? 그건 불가능하죠. 이 고민을 시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도 좀 피크에 대한 고민이 되는 터에다가 수요가 부러지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오라클이 특히나 그런데 이 하이퍼스케일러들 주식들이 계속 빠지거든요. 소위 말하는 M세물이라 하는 종목들이 빠집니다. 알파벳, 아마존, 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의 주가가 빠지잖아요. 그건 돈 벌어갖고 다 메모리 반도체 회사다 다 갖다 주니까 그러면 돈을 계속적으로 이제 남아 있는 것들 다 닦아 쓰고 이제 없으면 이제 채권 발행도 막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그러면 이제 빚이 계속 늘어날 텐데 뭐 언제까지 투자를 계속 할 건가? 그럼 투자를 줄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토큰 이코노믹스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번에 뭐 한 직원이 뭐 한 달에 5억 달러 써가지고 네네. 난리 났다는 말씀드렸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우린 딥시크 쓸 거야. 이 말이 나옵니다. 비싼 거 모델 못 쓰겠고 중국 거 딥시크 쓸 거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추론 시장에서 모델 비싼 걸 쓰지 않고 싼 걸로 내려가면 메모리 반도체를 굳이 많이 써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제 그런 이슈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불안했던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슈가 있었는데 오픈 AI가 상장에 대해서 이제 엔트로픽이 한 10월 정도 상장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씀드렸고 오픈 AI가 올해도 이어질 거로 봤는데 갑자기 내년으로 상장을 연기한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가능성이 제기가 됐어요. 그러면 오픈 AI가 여러 가지 이슈는 좀 있습니다. 샘 알트만이 좀 자금에 대한 유용을 좀 이제 약간 뭐라 그럴까 의심하는 기사가 미국 시장에서 나오기도 했어요. 이 비영리 법인인데 알트만이 여러 가지 회사를 통해서 자기 자산을 불렸다 이런 약간 의심의 이제 리포트가 좀 나오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약간 좀 오픈 AI가 이제 상장을 미루니까 그러면 상장을 하면 돈을 땡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장을 해서 돈을 땡기면 투자를 또 할 텐데 IPO를 늦추니까 얘네들 뭔가 문제가 있나? 또는 당장 돈을 땡겨서 좀 뭔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늦춰지는 건가? 하면 이제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조금 이제 불안해지는 이제 다음 주 거잖아요. 월요일에
자금 유용서 거짓이었다. 이게 또 나온다고 또.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매번 이제 그런 식이야. 내가 그 정도 눈치 못 챌까봐. 네, 월가에서 어쨌든 나온 거니까 그거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걸 떠나서 네. IPO가 연기가 되니까 이제 그러면 거기에 투자를 크게 했던 데가 어디죠? 소프트뱅크예요. 그 일본의 소프트뱅크. 아, 손정이. 예. 그 일본 시장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이제 큰 종목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 회사가 오늘 10몇 % 급락을 이제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미국 일본 시장에서.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 영향도 장중에 받으면서 이제 반도체를 포함해서 확 이렇게 떨어진 거죠. 그런 영향이 좀 있었고요. 그 외에 뭐 지역적인 이야기로는 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뭐 이란이 뭐 또 싱가포르 화물선을 뭐 또 쏘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유가가 크게 튀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크게 신경 쓸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크게 보면 글로벌 펀드 투자자들의 6월 말 리밸런싱 이슈가 좀 영향을 미친 것 같다는 추정과 함께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애플 제품의 가격 인상 때문에 이제 아주 공격적인 어떤 뭐 하이퍼스케일들의 어떤 투자 이런 투자가 좀 힘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고요. 투자에 대한 우려. 예, 예. 근데 우리 선생님은 이제 객관적인 지금 현 상황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의견을 좀 낸다면 네. 그런 우려 솔직히 좀 과하다고 보시는 입장이잖아요. 예, 저는 단기적으로 울퉁불퉁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네. 그 방향에 대해서 방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좀 보고 방향성 있고요. 유효하다고 보시는 입장이죠. 네, 네, 네. 네. 그리고 뭐 이제 반도체만 놓고 보면 이제 아직도 한국 반도체는 여전히 쌉니다. 네. 그래서 뭐 마이크론이나 샌디스크 같은 경우도 뭐 1,500달러 그다음에 뭐 2,500달러 석으로 이제 목표 주가가 한 1,500씩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한국의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PER이 뭐 6배 중반 뭐 지금 하이닉스도 뭐 7배 중반 정도고요. 아마 실적 추정치가 더 올라갈 거로 보이는데 뭐 그렇게 되면 뭐 6배 미만으로 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심각하게 우려를 하면서 벗어날 수는 없는데 네. 문제는 코스닥 시장이 너무 급락하고 있어요. 아, 코스닥이 안 좋아. 그러니까 네, 코스닥. 네. 그러니까 이런 심리도 있겠죠. 일단 첫 번째로 보면 사진 중에요. 11번 사료 한번 보여주시면요.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닥에 많이 넣어놨을 텐데. 네, 그래서 너무너무 많이 화가 나 계실 거예요. 네, 걱정됩니다. 네, 11번 자료 보시면 이게 이제 자료를 보시면 빨간색이 코스닥 시장의 이제 어닝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에 대한 흐름을 보여주는 건데 빨간색이 되게 정체돼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약간 짙은 색으로 보는 것 같으면 이게 무슨 미사일처럼 막 날아가죠. 예, 이게 파란색. 이제 코스피에 대한 이제 이익입니다. 방향성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익의 방향성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 시장도 너무 취약하니까 차라리 같이 빠지면 그냥 코스닥을 팔고 빠진 거래소를 산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칠공주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그런 종목으로 차라리 넘어가자는 심리가 되게 많고. 코스닥을 갖고 있어. 근데 코스닥을 팔고 코스피로 넘어가는 네. 게 계속 가속화되고 있나 보네요. 그럴 심리가 되게 심하죠. 왜냐하면 좀 빠진 뒤에 같이 빠졌는데 다음에 보면 올라가는 종목은 거래소의 대형주만 막 급등하고 그렇죠. 코스닥은 그냥 찔끔거리다가 마니까 심리가 계속 누적되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지는 거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결국 이제 또 이제 그 코스피를 다 사는 것도 아니고 집중된 몇 종목만 또 그렇지. 들어가다 보니까 쏠림이 더더욱 강해지고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약간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좀 약간 경계감이 계속 생깁니다. 2배 레버리지, 3배 레버리지 가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더욱 또 이제 대형주를 부추기게 되고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이 생기는 게 시장에서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굉장히 지금 힘든 구간이다. 지수는 올라와 있어도 네. 투자에 대한 심리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2배 그 레버리지 그런 상품 왜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그래서 이제 금융 당국도 약간 뭐 후회 후회하는 것처럼 같은 이야기를 좀 얘기하더만. 했잖아요. 네. 근데 뭐 일이 다 벌어진 다음에 후회하면 뭐 하나 싶긴 한데 예. 뭐 결국은 뭐 자본의 논리죠. 그런 것들 만들어서 결국 뭐 돈의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계속 보면 만들어내 저런 분들이 이런 분들이 계속 그런 걸 막 대두하는 걸 막 만들어낸다니까. 뭐 저는 담당자가 아니니까 네. 금융 당국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시고 네. 뭐 사실 미국도 사실은 돈잔치를 하는 게 스페이스X도 말이 안 되는 상장이다 말도 많거든요. 너무 비싼데 그게 맞느냐. 거기다가 또 뭐 새롭게 펀드들이 무조건 사야 되는 구조를 짜가지고 당분간은 고객들이 못 팔게 만들고 뭐 계속적으로 펀드 이제 편입을 조기 편입을 예외 특례를 주면서 계속 주가를 올리는 그런 사태도 생기기 때문에 이 금융시장에 약간 그런 모럴 이제 이런 도덕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조금 이제 도마 위에 좀 오르는 그런 측면도 좀 있다 볼 수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가가 많이 빠져서 주식 이야기를 조금 더 길게 들어야 됩니다만, 오늘은 이쯤에서 좀 마무리 짓고, 저 다음 주에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빠질 때는 또 이유가 또 존재하는데, 네. 저는 뭐 이유를 듣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은 안 드네요. 어때요? 우리 또 주식 투자자의 귀재. 저는 뭐 전혀 흔들림 없이. 흔들림 없어. 네. 와. 저는 오히려 뭐 이거 개인 판단이지만은 오늘 더 들어가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이. 그러니까 개인 판단입니다. 개인 또. 판단. 네. 근데 개인 어쨌든 흔들림 없이 저는 믿음으로. 어차피 판단. 저는 장기로 생각을 하고 장기로 있으니까 갑니다. 또 이럴 때도 장기로 있고. 생각하는 애 치고는 계속 보더라고요. 네. 하루에 한 200번 봅니다. 장기 투자자 치고는 너무 많이 봐. 네. 아. 요즘 항상 8시 반에 일어나서 30분 전에 체크하고 네. 저도 그 뉴스 다 봅니다. 다 봅니다. 예. 그래도 지금 시간을 보니까요. 장중에 8,100포인트 정도 때까지 빠졌었거든요. 거의 8% 넘게 빠졌었어요. 시장이. 근데 지금 보니까 약 한 4%대 이제 막 올리고 있고. 그래요? 예. 어. 코스피 지수 되게 많이 지금 시간외에서도 되게 많이 올라오면서 어. 8,400포인트 위로 지금 올라오니까 5.8% 정도 마이너스네요. 뭐 그래요? 삼성전자 이쪽도 장중에 10% 가까이 빠졌는데 네. 지금 한 4.8% 정도 빠지니까 네. 무려 이제 저점 대비 5%나 끌어올리고 있죠.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글로벌 리밸런싱 펀드들의 리밸런싱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뭐 거의 막차다 생각하면 이제 끝나고 이제 사야 되는 수급들은 또 들어온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 네. 이렇게 뭐 장중에 삼성전자가 5%씩 왔다 갔다 뭐 저점에서 올라오니까 엄청난 지금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부장님과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오늘 또 마지막 출연자로 그 사기꾼 한 놈 잡아야 되거든요. 체포. 예, 요거는 진짜 법적으로 우리가 좀 소송까지 가야 되는 문제라서. 예. 증권사 지금보다 더 문제인가요? 진짜 심각한 네. 노예 하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코스피 오르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미국에서 마이크론 실적 네. 발표가 있었죠? 이건 그걸 또 대표님? 영수 대표님 또 잘 설명. 예, 어제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 있었고요. 뭐 이제는 마이크론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익숙한 회사하고 그러니까 이거 몰랐던 회사인데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알아야 돼. 알게 됐어. 그러니까 마이크론 실적 발표한다니까 다 잠들 못 자고 이런 상황인데. 그것도 뭐 새벽 한 4-5쯤 뭐 그렇게 된 거죠. 네. 근데 마감하고, 그만큼 마이크론이 기본적으로 이제는 중요하기도 하고 그만큼 지금 시점에 중요했어요. 그러니까요. 시점이.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7월 7일 네, 발표죠. 네. 근데 시장에 지금 전체적으로 변동성이 큰 상황 속에서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되는데 이 실적이 어떻게 되는 따에 따라서 저는 결정적이었다. 뭐냐면 이제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느냐, 네. 아니면 여기서 더 떨어지고 떨어진 상태에서 좀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 요 기로점에 있었거든요. 예. 근데 마이크론 실적이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했다. 근데 어제 이제 새벽에 마이크론 새벽 4시, 3시 요 시점에서 이제 저도 이제 거의 잠을 못 잤는데 이제 보면서 너무 잘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여기서 깜짝 놀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발표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마이크론 실적에서 여러 가지가 깜짝 놀랐는데 일단 진짜 볼 포인트가 많아요. 진짜 세 가지가 일단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가 그러니까 깜짝 놀란 수준을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적절하게 표현할까? 약간 충격을 받았다 전. 아 그래요? 요즘 이게 증권에서 뭘 설명할 때 이 폭력적이라는 단어를 이 수사로 많이 써요. 폭력적이다. 좀 너무 심한 거 있잖아요. 과한 거. 폭력적으로 거친 뭐 약간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진짜 폭력적으로 충격을 그랬어요? 그래서 약간 저는 보면서 좀 그러니까 그 정도 느낌. 놀란 걸 지나서 충격을 받은 느낌. 그래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실을 보더라도 이게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영향을 여러분들 해석할 줄 아셔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영향은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좀 없으신 분들은 그걸 못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데 마이크론 이번 실적은 좀 충격적이었다. 첫 번째는 이번에 3분기, 네, 3분기. 매출 총 이익률이 80%가 넘었어요. 2분기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 얘네들은 지금이 3분기. 얘네가 지금 3분기라고 3분기. 해요. 이번 3분기가 80%가 넘었어요. 놀랍죠. 옛날에 우리 하이닉스 얼마였죠? 이익률이? 70% 초반이요. 그렇죠. 70%. 예. 근데 80%가 전 이 숫자는 불가능하고도 좀 생각했어요. 이 숫자는 불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예측을 좀 하면서도 80% 이상 나오는 거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가격을 높여도 막 사들인다는 거잖아요. 결국 그렇습니다. 없어도 못 산다는 거 그렇죠.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디램이라는 거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이 제품을 만드는데 원재료는 거의 들지 않고 예. 기계를 사놓고 계속 깎는 거예요. 아. 이해하셨죠? 예, 예. 그러니까 원재료는 엄청 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 뭐야 이거 노량진 방석은 원재료가 비싸잖아. 예, 예. 그러니까 원재료 비싸니까 팔아도 마진 낮다고. 근데 그 반도체는 뭐냐면 원재료비는 엄청 싸요. 원재료를 사다가 어떻게 잘 깎느냐가 핵심이거든. 그러기 위해서는 수많은 기계 장치를 사놓는단 말이야. 예, 예. 기계 장치. 기계 장치가 계속 깎고 테스트하고 이런 과정이에요. 그러면 기계 장치는 이미 있죠. 예, 예. 이미 사놨어. 감가상각이 거의 안 들어가는구나. 아니 감가상각이 들어가지. 근데 그건 고정비용이라는 거예요. 고정비용이죠. 변동비가 아니고. 예. 그런 상황 속에서 가격이 올라봐요. 이게 다 돈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래. 변동비가 있으면 가격이 오르거나 매출이 증가하면 거기에 따라서 비용도 증가하는데 이건 그냥 들어가는 거야. 건물 사는 거야. 그럼 보통 시장은 80%가 아니라 어느 정도 예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오버해서 시장의 추정치가 이제 80%를 의심적인데 약간 뉘앙스가 실적 잘 나올 것 같거든. 네. 그래서 컨센서스가 80% 초반에 걸쳐 있었거든. 아, 걸쳐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이거는 못 맞힐 것 같아. 그래서 우려 있어서 전날 주가가 빠졌어요. 이건 못 맞힐 것 같아 도저히. 그런데 그걸 훌쩍 넘어버려요. 이게 일단 놀랍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이제 실적을 설명하잖아요. 근데 요즘 업황 어때요?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요즘 업황. 그래서 업황 뭐 좋죠. 가격 올라가고. 그중에서 이제 업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계약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 계약을.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나 아니면 뭐 구글이나 이런 데가 그때 나 이 대목. 그때 그런 얘기할 때 장기 계약을 안 한다 자신감 있으면 더 올릴 수 있잖아, 가격을. 그때 그 얘기 했어. 그치,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근데 이번에 이제 장기 계약. 들어보세요. 이제 그런 경우도 올 수가 있는데 이번 경우는 그 중간 단계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음 단계는 뭐였냐면 이제 너무 원하니까 수요 측에서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사는 사람이. 5년치 줘. 그렇죠. 야, 내가 너무 필요하니까 일단 5년치 줘. 그러면 이제 제가 처음 겪어보는 거잖아. 네. 맨날 팔려고 노력만 했거든. 그렇죠. 현물 시장에서. 예. 막 이렇게 이렇게 하루의 홍상 놓고 사세요 그러면 사세요 그러면은 알았어 얼마야 이렇게 해서 사갔어. 예. 약간 제가 요즘 박시동 대표 배웠지. 그치? 자 이렇게 물건 팔고 있는데 얼마야 물어봤어요. 그러면 얼마에 사세요? 가격 좀 깎아줘. 이렇게 해서 사갔단 말이에요. 예. 근데 갑자기 막 손님들이 밀려 들어와. 나 먼저 사고 싶대. 파는 입장에서 처음 경험해봐. 예. 그러면 처음 경험할 때 제일 먼저 제시하는 게 뭐예요? 장기 계약 사과. 내가 너한테만 줄 테니까. 그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그래서 장기 계약에 들어가. 근데 이걸 계약을 처음 해보니까 장기 계약할 때 주도권을 아직까지도 사는 사람한테 있단 말이에요. 사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지금 가격은 오르는데 더 오를 것 같거든. 그래서 우위를 막아놨어. 이해하셨죠? 예, 사는 입장에서. 예, 사는 입장에서. 사는 입장에서 막 디램 가격이 100불, 200달러 이렇게 가고 있어, 지금. 예. 근데 추세로 보면 더 오를 것 같단 말이야. 근데 야, 장기 계약 해줄 테니까 200달러로 해. 그래서 상한을 결정해 놨었거든. 이게 첫 번째, 이게 장기 계약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번에 갑자기 마이크론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바꿨어, 이번에 방법을. 가격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 가격 올려놓고 이거 살 사람 손들어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 이제는 장기 계약을 맺을 때 하한 가격을 맺었다는 거예요. 상한이 아니라. 무조건 200달러 이상이야?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건 너무너무 큰 차이예요. 물건을 팔 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가 사이클 업종이라고 그러는데 사이클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근데 사이클을 그릴 때 가장 리스크는 뭡니까? 가격이 떨어질 때 리스크잖아요. 근데 그 가격을 떨어지는 걸 막았어요. 그만큼 자신 있다는 얘기고.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거 사는 사람도 그거는 무조건 그 이상이야, 앞으로. 몇 년 동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두 번째 충격. 마이크론 12%인가 올랐죠, 장애에서. 15까지는 제가 아까 보고 왔어요. 15까지. 이게 제가 두 번째 충격을 받은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 아까 그래프 하나 보여주세요. 매출 총이익. 근데 여기서 또 증가한대.
전망이 또. 4분기가. 야. 이거는 이거는 좀 심한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걸 봤어. 삼성과 하이닉스 다음에 발표될 때 이것만큼의 충격이 뭘까요? 더 클 것 같아요. 삼성 하이닉스? 네. 아니 이제 충격을 받았지. 네. 여기서 이제는 충격을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충격을 주기는 좀 힘들지만 네. 한 충격이 남아 있죠. 뭐가 왜냐면 나왔을까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딱 한 순간 너무 싼데? 이 충격. 이게 남아 있어요. 마이크로나 이런 거 비교해봤을 때 네. TSMC랑 지금 세 회사가 시가총액 비슷해졌거든? 예. 근데 이익은 엄청나게 차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했는데 전 세계 투자자들이 그걸 보면서 야, 너무 싼데? 이걸 인지하겠죠. 그러겠네. 그게 이제는 충격으로 남아 있어요. 그럼 우리가 다 미리 선점하고 있어야잖아 시장을.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를 안 가져갈 이유가 없다. 그렇죠. 특히 마이크론식 쪽으로 더 확신을 얻은 거예요. 네.